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구미 3살 여자 어린이 사망 사건에 풀리지 않는 의혹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네네. 또 분노도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이 사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발견된 것도 너무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겠죠. 네. 아이가 6개월 정도 이미 이전에 사망을 했고 거의 부패 상태가 심해서 미라로 만들어진 상태가 다 되었는데, 그렇죠. 도대체 이게 원래는 그 당시에는 친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속칭 저는 김 씨라고 석 씨라고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 김 씨가 아이가 살아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내 남편이 보기 싫어서 아이를 놓고 떠났다. 이까지가 이제 첫 번째 사건의 대목인 거예요. 네. 와,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섬뜩하잖아요. 내가 남편이 보기 싫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를 그냥 놓고 떠났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DNA를 딱 봤는데 그 DNA가 지금 김 씨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럼 김 씨 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석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외할머니와 DNA가 일치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국면. 그러니까 김 씨랑 어느 정도 그 DNA가 비슷하긴 한데 유사하긴 한데 친모녀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친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DNA를 검사해 보니까 지금 석 씨와 DNA가 일치하고 국민들께서 계속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DNA의 어떤 그 샘플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DNA 샘플 결과가 친모라고 나오는 건 유전학적으로 밝혀지는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원래 4번의 검사를 하고 그 석 씨로부터 다시 한번 DNA를 채취해서 다시 검사를 했다. 재검사를 했죠. 예, 재검사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석 씨와 동일한 아이의 그냥 친자라고 나왔다면 그 부분은 99.99999%로 맞는 거고, 그렇죠. 석 씨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이야기 때문에 가끔 DNA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로인 확률 앞에서 본인도 기자들 앞에서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국가수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그래도 나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짓말이 거의 명백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왜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 표디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던 건 한번 우리 머리를 맞대서 이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주위에 프로파일러 분들도 많고 범죄학 전문가도 많고 형사법 전문가도 많은데 저는 표디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일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그림을 숨기기 위해서 작은 그림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자백을 하면 그래 내 딸이 맞아요 라고 하면 결국 자기 딸을 자기가 놓은 김 씨의 아이와 교체했다, 바꾸었다. 이 부분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나오는 게 그럼 김 씨가 놓은 친자는 어디 갔을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석 씨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뒤에 있는 부분이 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표디께서는 또 어떻게? 거의 유사한 생각이고요. 일단 거짓말에 대한 범죄 심리학적인 그 구분은 크게 3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허언증이라고 하죠. 병적인 허언 강박이 있을 경우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방어 기제.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이니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세 번째의 경우가 이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이유가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해야만 자신의 이익이 지켜지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례가 그런 병적인 허언증인가 그렇진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방어 기제적인 거짓말이 처음에는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상황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이를 놓았다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국가수의 DNA 검사 결과를 직면했을 때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방어 기제 발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지가 작용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내가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경우에는 정말로 큰일 나니까. 그렇죠. 끝까지 그냥 이대로 믿어주세요라고 뭐든지 할게요 이런 식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서 반드시 이건 무너뜨리고 밝혀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100%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하고 한번 이 석씨를 만나면 무너뜨릴 수 아니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장에 있는 그 경찰 수사관이 가장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맞닥뜨리고 사실관계 가장 잘하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승전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핵심은 왜냐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바꿔치기, 네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의 아이로 바꿔치기 했다면 그러면 딸의 아기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네. 이 부분은 일단은 우선 그 일반적으로 경찰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일어났을 가능성 현재 많이 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확인할 때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DNA를 믿는다면 지금 사망했는 아이는 석 씨의 아이가 맞는 것이고 그러면 석 씨의 아이를 지금 김 씨가 키우고 있었으니까 김 씨의 아이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아이의 바꿔치기의 가능성은 석 씨가 했는 게 가장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보통 뭐 표디도 잘 아시겠지만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이가 나오면 이건 정말 청취자분에 죄송한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다른 장소에 보내는 게 가장 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딸의 친딸이 놓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서 그 아이에게 내 아이를 키우게 했다. 이러면 굉장히 아이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러면 아래 윗집에 살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 점이 저는 정말 이해가 좀 안 모순되는 되더라고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한 가지의 가정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석 씨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김 씨 딸이 키우고 있었다. 이건 팩트잖아요. 확인된 거잖아요. 그런데 딸인 김 씨도 출산을 했다. 이거는 출산과 관련된 그런 병원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 출산이 완전히 확인이 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아기가 과연 둘이었느냐? 혹시 한 명의 아기만 있었던 건 아니었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딸은 공범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사실 뭐 지금 저희가 뭐 사건 사실 표디하고 저하고 이렇게 파편에 그러니까 어떤 단면을 보고 이제 전체를 판단하다 보니까 뭐 저희의 추적이 조금 이렇게 틀릴 수 있는데 분명히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언론에서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P라는 병원에서 아이를 이제 그 출산을 했고 그때 초음파 검사했는 게 있어요. 그럼 초음파 검사를 했다면 그 김 씨 몸 안에서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럼 김 씨가 분명히 임신했는 거는 맞고 나이 차이가 40대와 20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뭐 석 씨가 갖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나이를 그렇게 판단을 오해할 수도 없고 분명히 산모의 신체 구조가 젊은 분하고 나이 드신 분이 또 다르고 많이 다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다면 분명히 김 씨가 임신한 사실은 확실하고 그 김 씨가 그 병원에서 출산한 것까지는 확실한 거죠. 네, 그렇다면 분명히 아기는 2명이고 한 아기는 이제 3살 때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고 나머지 한 아이가 발견되지 않은 이런 미스터리 상태인데요. 앞서도 승진 의원께서 의문 제기를 해주셨지만 애착이 있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그 석 씨라면 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방치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고 김 씨 같은 경우는 과연 모를 수가 있을까? 자기가 낳은 아기와 또 시간적인 차이가 나던데요. 어머니 출산과 그러면 그 아기의 그 발달 정도도 상당히 다를 텐데 상당히 의문이에요. 저도 이제 그 부분도 표디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모르니까 저는 거의 동시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같은 일주일 단위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꿔치기 하면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다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그거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 모르는데 한 달 된 아이와 석 달 된 아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럼 어제의 그 아이의 모습과 오늘에 받는 아이의 모습이 다르다면 저는 구별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딸이 구별을 못했다는 거는 우리 표디는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김 씨의 나이가 너무 어렸다. 10대 후반 19살 정도에 이제 출산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너무 어리고 첫 출산이고 그리고 첫 출산이고 원치 않은 임신 출산이고 또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또는 애정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면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김 씨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병원이나 출산 관계자들
까지 다 속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참 미스테리라서 아무래도 사실관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핵심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김 씨의 아기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경찰 사실 이런 게 저희들이 되게 답답한 게 이게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경찰에서도 되게 조심을 하고 특히 그렇죠. 아동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극도로 조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나온 오늘 구미경찰서에도 여러 가지 어떤 브리핑을 했지만 그래서 아이 김 씨 아이를 찾고 있다, 추적 중이다. 그런데 그 추적 중인데 의미 있는 정도의 정보는 있다. 그걸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고 뭐 표디나 저나 저희들은 사체가 나오기 전까지 실종자를 절대로 사망했다라고 보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사람을 찾고 그 사건이 있을 때 끝까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흑신은 넘겼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 대한 수사권이 여전히 있다면 좀 진짜 전면적이고 좀 확실하게 좀 수사를 해서 정말 이거는 제가 한 10번도 넘어 말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아이가 살아있고 그 아이가 국민의 품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실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당연하죠. 그런 거잖아요. 당연하죠. 의미 있는 어떤 그 정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목격자일 텐데 이게 아마 누군가는 알고 있는 누군가가 경찰에 좀 제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목격자가 나서지 않고 그리고 사라진 아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석 씨가 딸의 아기를 데려갔다 약취 바꿨다 바꿔치기해서 어딘가로 보냈다 납치했다 보냈던지 어쨌든 이것이 이제 석 씨에게 적용된 혐의인데 이건 추정일 뿐이란 말이죠. 정황 증거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아기도 발견 못하고 목격자도 안 나오고 증거 기록이라든지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석 씨에 대한 공소 유지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검사면 어렵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형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 형사소송이 정식 절차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유죄가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정말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른인 우리 경찰 우리 검찰이 이 아이의 행방을 꼭 찾고 죄 있는 사람에게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는 사건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딸의 아기, 김 씨의 아기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딸의 아기를 데려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범죄 사실은 석 씨의 아기, 3살 아기가 사망한 것이고 그 사망에 이르게 된 혐의는 딸인 김 씨가 지금 현재 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석 씨에게 지금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혐의가 사체 유기 방조죄잖아요. 사체 유기 미수죄.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아이를 발견하고 석 씨가 하루를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올라가서 아이를 딱 발견했으면 바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저는 나름대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정도 아이가 그 상태로 머무르게 만들고 이거를 석 씨 남편에게 얘기해서 사실 신고자는 석 씨 남편이 이제 신고를 해서 나왔을 때 그럼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그러니까 내가 외할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오늘 제가 막 오면서 저 표디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어서 왜 이렇게 하루를 분명히 기다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제 경찰이 보는 지점은 유기에 아마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딸에게 키우도록 그렇게 맡겼는데 딸이 제대로 키우지 못한 사실, 그 다음에 결국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경찰에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커다란 비밀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아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들고 이것이 아마 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남편이 알아버렸잖아요. 남편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시체 유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고 소극적으로 신고 행위에 수반돼서 자기도 신고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DNA 검사가 나왔는데 예. DNA 검사는 99.99%인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를 과연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브리핑을 보니까 많은 시청자들께 이제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해드리는데 예. 거짓말 탐지기를 안 했대요. 석 씨한테 한 게 아니죠. 예, 석 씨한테 한 거고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석 씨가 그렇게 횡설수설하면 거짓말 탐지기 뭐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표디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하려면 표디는 남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고 네. 표디는 똑똑합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게 진실인 걸 몇 개를 가지고 그 그래프를 예.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검토하는 건데 어제 횡설수설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안 있는 거고 저는 굳이 뭐 DNA가 나왔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했다는 거는 좀 밀어붙이기 위한 수사 기법 아니냐. DNA뿐만 아니라. 그게 과거에 김길태 사건 때요. 김길태가 그 여중생 납치해서 성폭행 살해했어요. 그 시신이 발견되고 김길태 DNA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 검거가 돼서 신문을 하는데 DNA 증거 확보됐다고 하는데도 김길태가 DNA가 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예, 예. 그리고 나는 살해하지 않았어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 DNA 증거 앞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 김길태가 자 그럼 거짓말 탐지기 합시다라고 했더니 흔들렸던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는 왜냐하면 거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익숙한 그리고 그 검사를 하면 나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DNA는 자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저 멀리 있는 뭔가 과학자들의 결과라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이제 범죄 심리가 조금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도 혹시 만약에 석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다면 그러한 아마 범죄 심리를 이용한 수사기법이었을 텐데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선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떠세요? 지금 가장 핵심이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 언론에서는 왜 경찰 보고 공개하지 않느냐, 공개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비공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법에 의해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으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그 아동학대 가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그리고 신고자의 그 영상을 못 나오게 그러니까 못 보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개 수사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피의자가 어디에 없을 때 그 피의자를 공개 수배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실종됐을 때 피해자를 기본적으로 공개 수배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피의자 석 씨는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 그 피의자 사진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그 피해자 아이는 이미 사망했고 우리가 김 씨 아이를 찾기 위해서 뭔가 사진 하나 딱 올려야 되는데 김 씨 아이의 사진은 초음파 사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초음파 사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1주나 2주 한 달 되는 아이를 놓고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공개 수사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석 씨의 얼굴을 드러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하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석 씨 얼굴을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처리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분명히 석 씨의 얼굴을 알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산파였고 석 씨를 내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한 도움을 줬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지금 석 씨의 진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물증이 아니거든요. 물증을 아무리 들이대봤자 나 아니야 이러는데 사람 딱 앞에 데려다 놓고 대질신문에서 산파 앞에 딱 있으면 산파가 당신 내가 아이를 낳는 거 봤다. 근데 왜 거짓말하느냐? 아니면 신부를 딱 데리고 오고 우리의 동서 관계에 의해서 내가 당신이 임신했는 걸 알고 그 임신을 위해서 내가 출산하는 것까지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데 정말 경찰분들은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씨의 진정한 친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석 씨의 아이를 저는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일이거든요. 분명히 아이를 낳을 때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개 여부 관련해서 지금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범죄 수사와 언론의 보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언론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왜 공개 안 하느냐라는 요구를 하실 수가 있지만 경찰이 함부로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에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일부 언론 방송에서 그 약간 흐릿하게 하긴 했지만 석 씨의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그리고 옳으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 필요성과 이유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얼굴을 보고
내가 그 산파다, 맞습니다. 내가 조산 또는 아기를 입양시켜 주는데 도움 준 사람이다라고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그 관련된 분들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상태다 보니까 석 씨의 얼굴 공개만으로 누군가 나서길 기다리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것이 아마 경찰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죠. 당신이 혹시라도 불법적인 그런 조사한 활동을 하셨거나 혹은 어떠한 아기의 입양 절차에 개입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묻지 않겠으니까 부디 좀 와서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구미라는 지역 내에 계속 있어왔던 가족이라서 관련된 분들 목격자분들이 지역에 계실 가능성이 높고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다면 구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꼭, 네, 꼭 혹시나 알거나 개입하거나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불이익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꼭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은 석 씨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김 씨와 석 씨의 주변 사람들도 다 경찰은 수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주변 아이를 10개월 동안 임신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분명히 그 아이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목격자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거니까요. 저는 살아있다고 확신하니까요.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서 김 씨의 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서 정말 국민품으로 돌아오게끔 만들고 석 씨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뻔뻔하게 이렇게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벌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김 씨도 그것이 자기의 친자가 아니고 어머니의 아이였다 할지라도 분명히 보호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집을 떠났다는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도 계속 수사하고 있고요. 네네. 검찰, 경찰 모두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주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승재현 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